김동철이 뻔뻔하게 웃으며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래, 맞다. 빚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수아가 부케를 아버지에게 던지며 절규한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어. 정자가 두 팔을 벌려 남편 앞을 막아서며 선언한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마. 난 더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린 대형 예식장 로비에서 박정자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큰딸 수진의 결혼식이었죠. 정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을 숨기기 위해 더욱 바삐 움직였습니다. 하객들을 맞이하는 정자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하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은 모두 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정자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는 듯한 그 눈빛들 말이에요. 특히 신랑의 어머니는 예리한 눈으로 예식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품격을 검증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신랑 어머니는 값비싸 보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전통 자수가 놓인 고급 비단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도 진주로 통일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지만 신랑 어머니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정자의 한복은 몇 년 전에 산 것이었거든요. 예식장 안은 흰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꽃들이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정자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신랑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정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집안 형편은 이런 결혼식을 치르기에는 무리였어요. 하지만 체면상 어쩔 수 없었죠.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신랑 측 어른들이 꽃 장식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네요.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허세처럼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신부 대기실에서는 수진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수진의 입술에 마지막 터치를 가하고 있었죠.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웨딩드레스는 레이스와 비즈로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베일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에도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요. 마치 공주님 같아요. 친구들이 수진을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분명 감동할 거예요. 오늘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행복한 날인데 왜 자꾸 슬픈 생각이 들까요? 수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수아와 함께 놀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둘이서 인형 놀이를 하며 결혼식 놀이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는 항상 신부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언니, 나도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할 거야. 수아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올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의 행적은 알 수가 없었어요. 술에 취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았거든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정자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나타나 주기를 바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수진이와 수아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정자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공원에도 가고 놀이동산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늘어나는 빚, 그리고 술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남편의 모습. 곧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정자는 수진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자신도 불안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정자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둘째 딸은 어디 갔대요? 몇 년 전에 집을 나갔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결혼식에도 안 오나 보네요. 참 이상하네요. 언니 결혼식인데. 정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수아였어요. 집안에서는 금기어처럼 다뤄지는 그 이름 말입니다. 수아 5년 전 집안의 수치로 몰려 집을 떠난 둘째 딸. 정자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아가 집을 떠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수아의 눈빛,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말들이요. 이 집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수아는 그렇게 외치며 집을 나갔고 정말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수아의 방문을 열어보니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수아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정자는 그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발 조용히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수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나타나기를 은밀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예식장 앞 주차장에서는 신랑 측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부 측 가족들 어떤지 보자. 들리는 얘기로는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던데. 뭐, 우리 아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신부는 괜찮은 것 같던데. 교사라고 하더라. 그들의 대화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시큰둥했어요. 마치 시험을 치르러 온 것처럼 말이죠. 정자는 이런 속삭임들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어요. 예식장 한쪽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바흐의 평균율과 쇼팽의 녹턴이 번갈아 연주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정자도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벨벳으로 장식된 의자는 편안했지만 정자의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예식 시작 10분 전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웅장해졌어요. 정자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곧 수진이 입장할 시간이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철수가 고백을 시작하자 예식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진의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옆에서는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정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과 수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두 자매는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수아는 언니 손을 꼭 잡고 함께 등교했었습니다. 언니, 나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 수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정자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과 수아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을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 조용해졌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자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정자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인가 싶어 한참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혹시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자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로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5해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아야? 정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말 수아야? 너무 오랜만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꿈은 아닐까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수아가 정말로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응, 나야. 엄마. 수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천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흔적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수아야, 어디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아프지는 않아? 한꺼번에 쏟아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5해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수아는 그런 정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하러 갈게. 큰언니 결혼식에 나도 가야지. 수아의 말은 단호했어요. 마치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아야, 잠깐. 정자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수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우연히 아는 사람한테 들었지.
수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자는 궁금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정자는 몸서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내가 오면 이 집안은 끝장이야. 정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내일 결혼식에 수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신랑 측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객들이 무슨 말을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아는 차갑게 웃었어요. 끝장난 건 이미 오래전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정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5해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제발. 정자가 애원했지만 수아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왜 집을 떠났는지 기억해? 아빠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잖아. 수아의 말에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5년 전 남편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였어요. 빚쟁이들의 압박이 심해지자 남편은 수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수아는 20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남편은 수아를 신랑 측 아버지에게 소개시키려 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엄마는 날 지켜주지 않았어. 수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빠가 나를 그 집에 보내려 할 때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렸지. 정자는 그날의 기억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수아를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수아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정자가 변명했지만 수아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엄마는 내가 아빠 손에 팔려가는 걸 그냥 지켜만 봤잖아. 수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런 사과조차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수아의 분노는 끝이 없어 보였어요. 내일 결혼식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수아의 선언에 정자는 절망했습니다. 수아야, 제발 그러지 마. 수진이는 잘못이 없어. 정자가 애원했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언니는 잘못이 없지. 하지만 이 집안의 진실은 밝혀져야 해.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들이 있어. 이제는 모든 걸 끝내고 싶어. 정자는 수아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아야. 정자가 외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수아가 다시 전화를 걸어올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주저앉았어요. 내일 결혼식에 수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숨겨온 집안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신랑 측 가족들이 알게 되면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자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수아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기를 말이에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수아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 오후 예식장은 화려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받은 수아의 전화 때문에 한숨도 잠들지 못했거든요. 혹시 수아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시작되자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열리며 신부 수진이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입장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베일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수아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예식장 입구 쪽을 계속 힐끗거렸어요. 혹시 수아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신랑 준혁이는 제단 앞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의 준혁이는 고급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신랑 측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랑의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가 될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예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예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아 생각뿐이었어요. 새벽에 들었던 수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결혼식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수아는 정말로 나타날까요? 정자는 손을 꼭 쥐며 간절히 빌었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자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는 웨딩 플래너가 조용히 서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앞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아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목사님이 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박준혁 씨, 신부 김수진 씨를 사랑과 존경으로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준혁이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예, 약속합니다. 이어서 수진도 같은 서약을 했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어요.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수진도 준혁이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자도 박수를 치며 딸의 행복을 빌었어요. 이제 곧 예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미혼 여성들이 앞으로 나와 부케를 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하얀 장미로 만든 부케를 들고 뒤를 돌아섰어요. 하나, 둘, 셋. 수진이 부케를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부케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미혼 여성들이 손을 뻗으며 부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케가 미혼 여성들 위로 넘어가 예식장 뒤쪽으로 날아간 거였습니다. 그때 예식장 맨 뒤에서 누군가 부케를 낚아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수아가 서 있었거든요. 수아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수아는 검은색 청바지에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야윈 얼굴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아의 손에는 부케와 함께 낡은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차림새가? 부케를 저런 사람이 잡았네.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신랑의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수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부케를 잡은 사람이 수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이었거든요. 수지는 기쁨과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하객들이 수아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수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아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에요. 예식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멈춰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아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제단 앞까지 걸어가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이 결혼 축복받을 자격 없어. 수아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수아는 흑백 사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그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수아의 17살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수아와 함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의 아버지였어요. 정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하객석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수아를 알아보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만났던 그 소녀였어요. 신랑의 아버지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들고 외쳤어요. 저 사람이 날 키워주겠다며 데려가려 했던 남자야. 수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날 돈 때문에 그 집에 팔아넘기려 했어. 충격적인 폭로였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랑의 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랑 준혁이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수지는 수아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뜻이야? 수지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정자는 경악하며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그만해. 하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도 알고 있잖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속삭이며 무슨 일인지 알려고 했어요. 웨딩 플래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결혼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수아는 사진을 높이 들고 다시 외쳤습니다. 이 결혼은 저주받은 거야. 진실을 모르고 하는 결혼이라고. 수아의 절규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신랑 측 친척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수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을 망치는 거냐? 욕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수아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고 무대 위에 올라섰어요. 모두 들어봐. 수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에 든 흑백 사진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사진을 봐. 여기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객들이 사진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어요. 신랑의 아버지 박철수는 하객석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가 들고 있는 사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5년 전
자신의 어둠의 과거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박철수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흔들며 계속 외쳤어요. 저 사람이 날 키워주겠다며 데려가려 했던 남자야. 수아의 손가락이 박철수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17살 때였어. 우리 아빠가 빚 때문에 나를 그 집에 보내려 했거든. 충격적인 폭로에 하객들이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박철수의 아내는 남편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설명해봐요. 하지만 박철수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랑 준혁이는 아버지와 수아를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수지는 무대 아래에서 수아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겪었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아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니는 몰랐을 거야. 언니는 항상 공부만 했으니까. 수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정자는 앞으로 나와 수아를 말리려 했습니다. 수아야, 그만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마. 하지만 수아는 뒤로 물러서며 정자를 쳐다봤어요. 왜요? 진실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수아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더욱 커졌어요. 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신랑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이상하다 했어. 둘째 딸이 왜 결혼식에 안 오나 했더니 신랑 측 친척들은 박철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난 버려진 쓰레기처럼 살았어. 수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어. 수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늘은 언니의 결혼식장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죄를 심판하는 법정이야. 수아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는 남자, 바로 수아와 수진의 아버지 김동철이었습니다. 김동철은 예식장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김동철의 목소리는 술 냄새와 함께 예식장에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당황하며 김동철을 쳐다봤어요. 수아는 아버지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수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나타났네. 딸 결혼식에 술 취해서 나타나는 아빠. 김동철은 수아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너 언제 왔어? 김동철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어요. 5년 만에 만나는 딸에게 보이는 반응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아는 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어요. 신랑 측 가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부 아버지야? 완전히 술에 취했네. 이런 집안과 혼인을 맺는다고? 신랑의 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남편을 째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동철은 하객들의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내 딸 결혼식인데. 김동철의 뻔뻔한 태도에 하객들이 더욱 어이없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아는 아버지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아빠, 기억해? 5년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김동철은 잠시 멈춰서서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뭘 했다고? 마치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내가 17살 때 아빠가 나를 어디에 보내려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수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빚 때문에 나를 팔아넘기려 했잖아. 김동철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거. 김동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맞다. 빚 때문에 그랬다. 김동철의 뻔뻔한 고백에 예식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김동철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했어요. 저런 사람이 있나? 딸을 팔아넘기려 했다고? 정말 믿을 수 없어.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집안과 혼사를 맺는다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인간이 아니야. 수아가 오열하며 소리쳤어요. 나를 돈으로 바꾸려 했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 김동철은 그런 수아를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김동철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김동철의 말에 하객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런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어요. 신랑 측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아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아름다웠던 결혼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의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동철이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술에 취한 김동철의 웃음소리가 예식장에 메아리 쳤어요. 하객들은 그런 김동철을 보며 더욱 경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빠, 지금 웃을 상황이야? 수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동철은 개의치 않았어요. 뭐가 문제야? 다 지난 일인데. 김동철은 손을 흔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 잘못되어서 못했지만 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김동철의 말에 하객들이 더욱 술렁거렸어요.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정말로 딸을 팔려고 했다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동철은 그런 시선들을 받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분개했어요. 못했다고? 내가 도망쳤기 때문이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아빠는 정말로 나를 그 집에 팔아넘겼을 거잖아. 수아의 절규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신랑의 아버지 박철수는 하객석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건.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신랑 준혁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준혁이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박철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박철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신랑의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을 했어. 딸을 우리 집에서 돌봐주겠다고. 하지만 그 말조차 변명에 불과했어요. 신랑의 어머니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김동철이 다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그때 박 사장이 먼저 제안했지. 김동철은 마치 자랑하듯 말했어요. 수아를 데려가서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의 뻔뻔한 태도에 하객들이 혀를 찼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거짓말.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잖아. 수아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다른 거였어. 아빠도 알고 있었으면서. 수아의 폭로에 하객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하객은 입을 손으로 막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아야,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봐. 하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수아는 그 사람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에서 원한 건 하녀였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거였어요. 수아의 고백에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김동철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당신 그만해. 정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마. 정자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김동철은 정자를 보며 비웃었어요. 뭘 망가뜨려? 사실을 말하는 건데? 김동철의 뻔뻔한 태도에 정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수아가 집을 나간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정자는 김동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어? 김동철이 정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와서 협박하고 집까지 빼앗길 상황이었는데 김동철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수아 하나 희생하면 가족 모두 살 수 있었어. 수지는 무대 아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수아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웨딩드레스는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언니 결혼식을 망쳤네.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 너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었거든. 수아는 손에 든 사진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도저히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신랑의 어머니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준혁아, 우리 가자. 신랑의 친척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혐오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준혁이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수진이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신랑의 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안 출신과 결혼하면 우리 집안까지 망신당해. 절대 안 돼. 신랑의 어머니는 준혁이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했어요. 박철수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박철수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김동철 가족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우리도 피해자야. 그 집에서 먼저 유혹했다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집안 완전히 문제가 있네. 신랑 아버지도 문제고 신부 아버지도 문제야. 이런 결혼은 처음 봐.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하객은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무대 위에서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며 절규했어요. 봐. 이게 바로 우리 집안의 진짜 모습이야. 수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어. 수아는 부케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김동철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내가 뭔데 이런 난리를 쳐? 술에 취한 김동철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그때 얌전히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김동철은 수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수아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얌전히 있으라고? 내가 그 집에 팔려가는 걸 얌전히 당하고 있으라는 거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정말 인간이 아니야. 수아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김동철에게 달려갔어요. 정자가 김동철과 수아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정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고 신랑 측 가족들은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예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신랑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치며 나갔어요. 준혁이도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따라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수진을 바라봤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준혁이가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 처음 봐. 정말 충격적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예식장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아름다웠던 결혼식장은 이제 폐허가 된 것 같았어요. 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 추악했습니다. 예식장이 텅 비어가자 더욱 처참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했던 꽃 장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마치 무덤을 장식하는 조화처럼 느껴졌어요.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아의 마음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언니. 수아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깨만 작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수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름답게 화장했던 얼굴은 이제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수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수진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언니한테는 죄가 없어. 나도 알아.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정자가 두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자의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수아야, 수진아. 정자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수아를 지켜주지 못한 게 엄마 죄야. 정자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김동철은 여전히 예식장 한편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뭐 이렇게 된 거야? 김동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의 치마가 바닥을 쓸었어요. 수아야, 그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말해줘.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언니. 수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내가 17살이었을 때야. 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어. 아빠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나를 불렀어. 수진과 정자는 숨을 죽이고 수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동철도 어느새 술이 깬 듯 수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했어. 좋은 집에 가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수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인 줄 알았어.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 사장 집에서 심부름도 하고 공부도 시켜주겠다고 했거든. 아빠는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 정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정자에게도 생생했거든요. 정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빠가 나를 그 집에 데려가려고 했어. 수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박 사장이 직접 우리 집에 왔었거든.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을 봤어. 수아는 몸서리를 쳤어요. 그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 수진이 경악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수진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자신의 동생이 그런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몰래 집을 나왔어.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잠든 사이에 가방 하나만 챙겨서 도망쳤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나는 17살이었어.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 정자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잖아. 수아의 말에 정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동철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가득했어요. 빚쟁이들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했어. 안 그러면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상황이었다고. 수아가 아버지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딸을 팔아넘기려 했어? 수아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정말 몰랐어. 김동철이 변명했습니다. 박 사장이 정말로 널 도와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김동철 자신도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두 팔을 벌려 수아 앞에 섰습니다. 수아야, 정말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평생 한이야. 수진이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수진을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언니의 품에 안겼어요. 언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5년 동안 혼자였어. 정말 혼자였어. 두 자매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자도 딸들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자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죄인이야. 그때 널 붙잡지 못한 게 내 죄야.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때 김동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만 잊고 살자. 하지만 세 사람은 김동철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김동철의 말은 너무나 가볍게 들렸거든요. 수아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 결혼식을 망쳤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아야. 이런 진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게 더 잘못된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준혁이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로 등 돌리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결혼할 이유가 없어. 정자가 두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해. 정자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과 정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볼게. 예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침묵이었어요. 무너진 결혼식이지만 오히려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에 잠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김동철이 그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야, 수아야. 김동철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뭔데 이 가족을 다 망쳐놓는 거야? 술이 다시 올라온 김동철의 목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수진이 결혼도 못하게 되었잖아. 수아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내가 망쳤다고?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친 건 아빠야.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아빠.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다시 폭발하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니까. 김동철이 소리쳤어요. 가족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어. 너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김동철의 말에 수진과 정자가 경악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집어 김동철에게 던져버렸어요. 아빠, 이 꽃은 내게 주어진 게 아니야. 하얀 장미들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어. 김동철은 부케를 맞고도 태어냈어요. 자격이 없다고? 내가 너를 낳아 키웠는데? 김동철의 뻔뻔한 태도에 수아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키웠다고? 나를 팔아넘기려 한 게 키운 거야? 그때 정자가 두 팔을 벌려 김동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해. 정자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마. 정자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김동철은 정자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그때 찬성했잖아.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고. 김동철의 말에 정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것은 정자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었거든요. 맞아, 나도 죄인이야. 정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더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정자의 선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맞선 적이 없었거든요. 김동철은 정자의 말에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하지만 정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해.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진과 수아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하지만 정자는 시선을 김동철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 김동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김동철은 여전히 정자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집도 내 명이고 돈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살 거야? 정자는 김동철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관없어. 딸들과 함께 살 거야. 정자가 수진과 수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정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의지는 굳건했어요. 김동철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 내 탓이라는 거지? 김동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김동철은 정자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수아가 재빨리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 수아가 김동철을 밀어냈어요. 수아의 눈빛은 위험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정말 그만해. 수아는 더 이상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강해졌거든요. 김동철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야, 너. 김동철이 수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내가 그때 얌전히 있었으면. 하지만 아무도 김동철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와 수아 옆에 섰습니다. 아빠, 잘못된 건 아빠야. 수진의 목소리도 단호했어요. 수아는 잘못이 없어. 피해자라고.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김동철은 두 딸이 자신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배신하는 거야? 김동철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묻어났어요. 내가 너희 아빠인데. 아빠? 수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딸을 팔아넘기려 해? 수아는 김동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지. 김동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김동철이 수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자와 수진이 수아를 막아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정자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이 아이한테 상처 주지 마. 그 순간 예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뒤따라 들어온 박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랑의 어머니가 폭탄 같은 소리로 외쳤어요. 그녀는 박철수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신, 이 사람들한테 사과해. 박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신랑 준혁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수진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계속 소리쳤어요. 이 결혼은 취소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김동철 가족을 가리켰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추잡한 인연과 얽히지 않겠다. 신랑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정말 미안합니다. 박철수는 수아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떠밀려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수아는 박철수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차피 진심이 아니잖아요. 박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혁이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을 줄은. 준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진은 준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혁아, 나도 몰랐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신랑의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준혁아, 가자.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상관하면 안 돼. 하지만 준혁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동철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봐라. 결국 다 드러났잖아. 김동철은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어요.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김동철의 웃음소리가 예식장에 메아리 쳤어요. 수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아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김동철의 자조적인 웃음이 예식장에 메아리 치는 가운데 수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독성 가득한 관계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수아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김동철은 수아를 보며 비웃었어요. 뭐, 이제 와서 뭘 또 하려고? 하지만 수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분노나 원망과는 다른 차가운 결이었어요. 김동철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아빠, 이제 정말로 끝이야. 수아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김동철의 딸이 아니야. 수아의 선언에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아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동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어넘겼어요. 뭔 소리야? 핏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핏줄?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핏줄만으로는 가족이 될 수 없어.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야. 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부케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꺾이고 상처받은 하얀 장미들이었지만 여전히 향기는 남아 있었어요. 이 꽃들처럼 수아가 꽃잎을 만지며 말했어요. 상처받아도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아. 수진이 수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 말이 맞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빠,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야.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은 슬프면서도 당당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도 두 딸 옆에 섰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자가 김동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 정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들 미쳤나? 김동철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거든요. 김동철의 위협은
더 이상 무력했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다시 열리며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신랑의 어머니와 박철수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고 신랑의 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준혁이가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가족 출신인지는 상관없어. 너 자체가 중요해. 준혁이는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손을 뒤로 빼며 머뭇거렸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준혁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준혁아, 안 돼. 신랑의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런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까지 망신당해.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준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의 과거가 수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수진이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준혁이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신랑의 어머니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아이들 생각을 들어보자. 박철수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잘못이 있어. 하지만 신랑의 어머니는 남편까지 노려봤어요. 당신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신랑의 어머니가 박철수를 째려봤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박철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버린 상황이었어요. 수진이 준혁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아, 고마워. 수진의 목소리는 슬펐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양쪽 가족 모두 상처받았어. 수진은 준혁이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을 했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준혁이가 애원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하는 결혼은 불행해질 거야. 수아가 조용히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언니가 정말 준혁이를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 수아의 말에 수진이 놀라서 동생을 쳐다봤어요. 수아야? 수아는 수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언니 결혼을 망쳤지만 언니 행복까지 망치고 싶지는 않아. 준혁이가 수아를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수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수아는 준혁이에게 엄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울리면 용서 안 해. 이번처럼 상처 주는 일이 또 생기면 가만 안 둘 거야. 수아의 말에 준혁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랑의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집안과 인연 맺는 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준혁이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준혁이가 무릎을 꿇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보여주는 거야. 준혁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수진아. 준혁이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정자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마음을 정했어요. 준혁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준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힘들 거야. 그래도 괜찮아? 준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동철이 그 모습을 보며 비꼬듯 웃었어요. 결국 결혼하는 거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김동철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거든요. 김동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있었습니다. 정자가 김동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우리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김동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어요. 알았어, 알았어. 너희들 맘대로 해. 김동철이 비틀거리며 예식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 없이 잘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김동철은 마지막까지도 위협적인 말을 하며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신랑의 어머니도 분노하며 예식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박철수는 남아서 수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철수의 사과는 이번에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수아는 박철수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요. 박철수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식장에는 이제 진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정자, 수진, 수아, 그리고 준혁이. 비록 작은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수아가 바닥에서 주운 부케 조각들을 수진에게 건넸어요. 언니, 이제 정말로 언니 거야. 비록 꺾이고 상처받은 꽃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부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수아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두 자매가 서로를 꼭 안았어요. 5년 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도 딸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면서 살아가자. 더 이상 비밀은 없어.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도 될까요? 수아가 준혁이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언니를 잘 부탁해요. 정자도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해, 준혁아. 무너진 예식장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았고 진실은 모든 거짓을 걷어냈어요. 상처받은 꽃들처럼 그들도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식장 뒤로 새로운 가족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